안녕하십니까. 2022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이번 세션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 저장을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강신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22 ICT 표준화 추진 전략과 최근 가장 핫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변화, 표준으로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그 강연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2022 ICT 표준화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TTA 김대중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단장님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표준화본부 표준기획단을 맡고 계시고 ICT 표준화 체계 및 제도, ICT 표준화 전략맵,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ICT 표준화 포럼 지원, 그리고 국가 표준화 연구개발 성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대중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TA 표준화본부 김대중입니다. 2022 산업전망 컨퍼런스의 ICT 표준화 추진 전략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맵의 목적, 두 번째로 환경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략맵의 개요, 마지막으로 DNA 표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T 표준화 전략 맵입니다. 사실 2021년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도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학생들 여러분들이 약간은 어렵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ICT 표준이 무엇이고 왜 전략 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ICT 표준이라는 것은 R&D와 제품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를 연결짓는 다리, 브릿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통신이라는 속성은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스탠다드도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섬과 뉴욕이라는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갈라파고스화를 도시화시키고 싶다. 그럼 그 사이를 공간이 초월되는 어떤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갈라파고스에 사는 섬 주민들의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이 뉴욕시티의 건설자들에게 바로 쉽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뉴욕시의 여러 건설자들은 갈라파고스 섬을 도시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탠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초 R&D부터 시작해서 제품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될 죽음의 계곡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을 R&D를 통해서 통과하는데 이 R&D를 통해서 통과할 때 그게 표준화까지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성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표준은 연결다리이고 민간 R&D를 촉진하고 그리고 정부 R&D의 레퍼런스가 되고 ICT 표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맵을 만듭니다. 국내의 모든 기술에 대해서 수업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학 연구원에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이후에 ICT 표준화는 어떤 식으로 환경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발표한 이후로의 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어느 글로벌한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기술 표준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기술 표준이라는 용어는 2017년 G7 글로벌 선진국이죠.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탑 7의 선진국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장관회의를 했는데 ICT 산업 관련 장관 연석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가장 크게 유행하는 용어였는데 디지털 기술 표준은 디지털 무역 표준, 그리고 디지털 통상 표준, 디지털 표준 이런 용어하고는 좀 대변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구글이 유럽에서 서비스할 때, 한국에 서비스할 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통상적 일반적 개념의 스탠다드라는 용어를 정해서 그냥 디지털 표준이라는 그 용어와 뭐 통상 표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디지털 기술 표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중국이나 여러 그 인터넷 프로토콜에 관련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기존의 그 체계, 프레임워크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배경하에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표준은 향후에 글로벌하게 어떻게 글로벌 표준을 이끌어 나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고요. 이 부분은 2021년 4월 달 디지털 기술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도 초청이 됐고, 이때 관련된 우리 과기정통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잘 아시다시피 2021년 6월 G7 정상회의가 영국 코널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VIP도 참석을 하셔서 당시에 디지털 기술 표준에 대한 G7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디지털 기술 표준이라는 용어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표준은 법적으로 또 공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법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인터넷, 그리고 통신, 그리고 AI 데이터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변화입니다. 미국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표준화 정책이라는 것은 별게 없었습니다. 민간에서 너무 이제 기업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민간에서 표준을 개발하면 정부가 그 표준을 갖다 씁니다. 갖다 쓴다는 의미는 정말 갖다 쓰기도 하고, 그걸 국가 표준으로 만들고 이제 그런 행위까지 포함해서 갖다 쓴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원칙이 조금 변했습니다. 양자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표준의 공공성, 사회 윤리성 이게 강조가 되면서 미국 정부는 각종 법령,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 양자 이니셔티브법, 국방수권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직접 AI 데이터 신산업 창출에 관련된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개발하고 컨소시엄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프론티어법과 전략적 경쟁법 여러 가지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폐합시켰고요. 혁신 경쟁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 상원의회에 통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이니셔티브법 그리고 혁신 경쟁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니셔티브를 한마디로 이제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력한 표준화 추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ITU에서 어떻게 미국의 민간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미국의 기반을 둔 표준화 기구들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령 근거 이러한 부분을 넣었고요. 혁신 경쟁법은 표준화 동맹을 구축하는 겁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동맹이 있습니다. 그 동맹에 뭐 쿼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그 이외에 여러 국가들을 동맹을 통해서 표준화, 국제 표준화 기구, ITU나 이런 데서도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겁니다. OECD, WTO, 아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비교적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혁신 경쟁법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오픈 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방형 란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정의를 보면 이제 다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구조와 5G 기지국이 구축됨에 따라서 이제 유지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시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개방형, 그리고 공유형, 그리고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화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표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5월에 이제 오픈란 팔러시 코알리션이라는 정책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연합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해서 영국, 일본 등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스트래터지를 발표한 적이 있고,
일본에서도 특히 특화망, 로컬 5G라는 특화망 중심으로 오픈란을 적용하는 파일럿 서비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일본 기업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시범 서비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G는 몰라도 6G로 가면서 기지국의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5G의 표준 특허를 선점하면서 기존의 그 이동통신 표준화의 어떤 생태계나 프레임워크를 바꾸자고 하는 어떤 변화의 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1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오픈란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 표준 203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표준화에 관련된 부분은 역사는 짧지만 상당히 계획적으로 5개년 계획적으로 진행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이때 표준화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되는 단체 표준, 국가 표준, 업체 표준, 국제 표준 이러한 구분 분류를 새롭게 다 통폐합시켜서 분류를 새롭게 합니다. 그 이후로 2016년부터 이제 20년까지 국가 표준화 시스템 발전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국제 표준의 50%를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다소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대1로 정책을 발표를 했죠. ITU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힘을 합쳐 발전할 수 있는 급행열차가 1대1로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이런 부분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중국 표준 2035입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이라고 불리는 5G 인터넷,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신흥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국제 표준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미래 공유 커뮤니티 구축 부분에서의 표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이후에 토론, 합의 이러한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문화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죠. 2016년에 디지털 단일 시장,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는 정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5개의 큰 물줄기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5G 클라우드 컴퓨팅, IoT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이 5개를 가지고 그 유럽의 시장을 단일화시키겠다는 게 유럽의 정책의 근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총장이 바뀌면서 2020년 2월에 새로운 미래 추진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디지털 단일 시장 이런 비전을 근간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거버넌스입니다. 이 부분을 제시를 했죠. 다음에 2021년에 표준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유럽과 미국과 중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유럽은 미국과 같은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도 없고 또 한중일처럼 스마트폰의 제조 기술 이러한 부분, 기지국 기술도 없습니다. 그 유럽 자체의 분석을 보면 유럽은 그 두 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이동통신 표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표준화 프레임워크나 거버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유럽은 앞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표준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했던 간에 그게 유럽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표준,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 플러스 지금 윤리 그리고 사회윤리, 공공적인 성격 이런 부분의 표준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UAM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AR, VR의 확장 버전이다. 디지털 트윈의 확장 버전이다. 인터넷 3.0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가 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오퍼러빌리티 측면에서 이제 해야 될 표준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UAM 이 부분에 대해서 5G까지는 사실상 대용량, 대규모 그리고 초저지연이 되면 앞으로는 초공간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게 그 우주 밖에 적에도 이성 같은 엘리오 기술이 됐던
아니면 기지국 지상 위에 햅스 성층권 아니면 이렇게 대기권의 그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그 UAM이 대기권의 통신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AM에서 어떻게 그 지상에서의 자율주행차처럼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피지컬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시킬 것인가가 이 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ESG에서 ICT 표준 역할 또한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지금 ESG 부분에서 ICT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경 변화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 전략맵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맵의 연역을 보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1년마다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고요. 그 목표 지향적 표준화 항목 신규 발굴 그리고 명확한 표준화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략맵을 만드는 과정은 사전조사 그리고 중증기술 후보를 만들고 기술별 분석을 하고 항목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부분 발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2년 버전의 20개의 중점 기술을 선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개의 DNA 기반 기술과 10개의 ICT 융합 기술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바뀐 부분은 여기 앞장에서 나왔듯이 환경 변화를 좀 수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 그리고 UAM 같은 무인기 부분의 표준화 전략이 더 강조돼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전략 맵에 들어가기 전에 이머징 테크놀로지나 공공적인 요소에 대해서 전략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 그리고 ESG 관련돼서 ICT 표준의 역할, 표준화 동향, 시사점에 대해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발간이 되면 이 부분은 참조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 표준 ICT 표준화 이슈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디지털 기술 표준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신기술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무엇인지 유럽, 독일의 표준화 전략은 무엇인지 아세안 회원국의 디지털 기술 표준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의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상에 있어서의 그 디지털 기술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발간 배포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ICT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전략입니다. 사실상 ICT 기술이 전 산업에 사용되면서 ICT 융합 서비스 분야는 이제 범부처 협력형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고 ICT 이해 부처의 타 산업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제정된 표준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정되어야 될 표준이 무엇인지를 프레임워크를 그리고 이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를 했는데 스마트 제조 분야 그리고 스마트 시티 분야에 대해서 융합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전략을 애틀이 주도하에 발간할 예정이고요. 금방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DNA 핵심 기술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개의 기술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DNA 중에 핵심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책이 발간되거나 온라인에서 이제 공부하시는데 더 세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부분입니다. AI 데이터 부분의 표준화 추진 전략과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 사회 윤리와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 두 번째 산업적인 부분, 그 AI 데이터를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 엑스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세 번째로 시스템적인 측면, 그 AI 데이터와 클라우드와 연관성, IoT와 연관성 이런 부분의 표준화 항목. 그리고 네 번째로 기술적 항목, 데이터 모델링 플랫폼 그런 부분을 제시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표준화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B5G입니다. B5G도 크게 이제 그 네트워크 기술, 무선 기술, 그 서비스 지원 기술, 보안 기술에 관련된 어떤 표준화 추진 항목에 대해서 발굴을 했고요. 특히 올해 버전에서 강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혼합 현실 서비스 표준이라든가 무인기 기술 표준, 그리고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같은 위성 관련된 B5G 표준 기술이 소개가 됐습니다.
수업 분석에 대해서 표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적 요인은 표준화의 전략적 측면에서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상위 어젠다와 좀 연계가 미비한 측면이 있고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선진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 장벽이 좀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뽑힙니다. 그 두 번째로 국외적 요인을 보면 표준적 측면에서는 5G 같은 경우는 계속 글로벌 기업,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편향되고 있다. 표준화 주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AI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표준화 기구가 선진 외국에서부터 먼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글로벌 벤더가 표준보다는 시장을 좀 중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위협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약점 요인과 위협 요인을 봐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이제 수업 분석을 했고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크게 이제 의장단 진출을 활성화하거나 융합 시장을 선도하고 또 전략사용 분야, 그러니까 자율주행, 의료,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데이터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안정성이라든가 빅데이터 신뢰성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5G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IPR을 더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스킵하도록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표준화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5G, B5G 같은 경우에는 총 165개의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석을 통해서 23개의 표준화 항목을 도출했고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총 해서 한 5, 60개 정도의 표준화 현황을 분석을 해서 12개의 중점 항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항목을 나눴습니다. 차세대 공략 항목, 선도 경정, 그리고 지속 확산, 전략적 수용 항목으로 나눴고 차세대 공략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표준 제한이 필요한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각 표준화 항목별로 표준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례로 이그젠플로 몇 개만 설명드리면 차세대 개방형 기지고 아까 말한 오픈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표준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 특화망 부분 있죠. 버티컬 서비스 지원 5G 특화망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표준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AI 데이터 부분에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관심 표준 관련해서 학습용 데이터 참조 기준, 그 윤리 가이드라인 이런 표준에 대해서 표준화 전략을 제시를 했고 마찬가지로 그 머신러닝이라는 데이터 품질, 데이터 부분이죠. 그리고 메타데이터 확장 프로파일, 카탈로그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그리고 시각화 표준화, 그리고 도메인 정보 및 카탈로그 도메인 표준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표준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10개 DNA 기반 기술, 10개 융합 기술에 관련된 표준화 항목별 모두 이러한 표준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22 전략 맵에서요. 그런데 이제 발간이 되면 상당히 좋은 자료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R&D나 기초 연구를 하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TA 김대중 단장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TTA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개발하고 있는 우리 주요 표준화 분야에 대한 표준화 전략 맵은 이미 우리 3학년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에 개발되는 2022 ICT 표준화 전략 맵 역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주요 이슈들을 아주 잘 시기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표준화 전략 역시 또한 굉장히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강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표준화 전략 맵에서 보니까 디지털 기술 표준 ICT 표준화 이슈 보고서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기술 표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의 대응 및 표준화 전략 수립에 있어서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디지털 기술 표준이라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여러 자료를 보면 디지털 기술 표준은 인터넷 프로토콜 그리고 뭐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 양자 통신 같은 부분을 일컫는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디지털 기술이 이제 정책적으로 함의하는 내용은 크게 글로벌 표준화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주류. 첫 번째는 멀티 스테이크 홀더, 두 번째는 멀티래터럴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가 중심으로 일 국가의 어떤 한계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 짓는 IT와 같은 어떤 그런 결정 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멀티 스테이커 다중 이해 관계인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다양한 산업 업계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 짓는 구조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두 가지 물줄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표준은 일단 멀티레터를 조금 지향을 하고 멀티 스테이크홀더 체계로 가는 부분에 대한 함의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 통상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소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뭐 중국에서 지메일이라든가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뭐 새로운 IP, 뉴 IP라 불리우는 그 사이버 보안을 이제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독자 표준에 대한 움직임, 이러한 부분, 그리고 뭐 화웨이 백도어처럼 어떤 데이터의 보안성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일단 선진국, 그것도 G7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그 슬로건 중에 하나로서 디지털 기술 표준이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향후의 디지털 표준화 추진 전략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전략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디지털 기술 표준에 해당되는 부분의 디지털 통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R&D를 시작할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를 전략을 명쾌하게 정하고 향후에 새로운 포지션을 정할 때 중국과 미국, 유럽의 하이랩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각각의 기술별로 포지션을 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그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 관련해서 디지털 경제라든가 이런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 표준은 뭐 디지털 통상, 디지털 경제 이런 그 개념과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TT에서 이 전략 그 맵을 통해서 벌써 제가 기억한 2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전략 맵에 참여해 왔는데 매년 그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전략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향후에 우리가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좀 더 강조되거나 또 강화되어야 될 사항 그런 게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본부장님이 저보다 전략맵에 더 이제 전문가로 생각이 되시는데요. 영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산업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전략맵을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사실 앞으로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으로 불리우는 여러 가지 글로벌 표준화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OECD, G7, UN 등에서 하이레벨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직접 그 표준화 무대를 띄는 엑스퍼트, 기술 표준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훨씬 더 표준화가 용이롭게 되고 있고 서로 간에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를 통한 전략맵을 좀 강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별 분류에 맞는 표준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리고 ICT 기반 기술, 융합 기술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머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개념 표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 그리고 리퀘어먼트 표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준을 통해서 창출해 나갈 수 있는데 좀 더 전략을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 뭐 ICT 기반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 중심, 융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 UC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이라든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된 표준화가 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별로 전략 맵을 만들 때로 그 중점 표준화 추진 항목을 도출할 때도 세 가지 기술적 특성에 맞는 전략 맵을 만드는데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산하경관 우리 본부장님 포함해서 잘 도와주시면 좀 더 나은 전략 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보고서가 뭐 20년 가까이 계속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 표준화 전략 맵이 그 수많은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그 산학년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금년도 새로운 전략 맵을 제시하고 계신데 향후에 그 개발되는 전략 맵이 국내에서 적극 활용되어서 그 활성화되고 강화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